드디어 쓰기까지 왔네요. 쓰기는 난이도 중? 사실 이거 좀 꽂히면 좋겠네요, 여러분. 난이도 중이라기보다 이번에는 좀 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쓰기가 조금 더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특이사항 보시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 문형이 7개나 됩니다. 옛날에는 HSK가 이제 그런 거 있죠. 시험에 나오면은, 나는 뭘 낼 거야? 학생들을 테스트하려면 공부했나 안 했나 하려면 특수한 걸 봐야 돼. 그래서 뭐다 밭자문, 그죠? 빼이자문, 막 이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진짜 많이 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기껏 해봤자 또 어려지면 바하고 지향하고 비슷한데 너 아니? 뭐 이런 거 내고 맞지? 요런 것들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요 비중이 상당히 줄고 있어서 밭자문, 빼이자문이 하나도 안 나오는 문장이 뭐 그런 회차가 꽤 있습니다. 뭐 이번이 그랬고요. 보면 단순 문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동사수로문, 그 다음에 형용사수로문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번에 대부분이 뭐다? 동사수로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껏 해봤자 나온 게 겸어문인데요. 겸어문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겸어문을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시험에서 겸어문 중에 잘 쓰는 게 사역동사 랑을 많이 쓰죠. 근데 예전에는 시험에 나왔던 게 뭐다? 랑이었다. 근데 그 애들 좀 잘 맞추네 싶어서 얘가 진화된 게 뭐다? 너 좀 비켜봐 라고 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얘가 지워지네요. 그죠? 잠깐만요. insert 됐죠? 자 그럼 보시면 랑을 내려고 했는데 애들이 잘 맞추네 싶어가지고 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좀 너 이건 알지 모르겠다. 이거 한번 내볼게 라고 되는 거죠. 그래봤자 사급단입니다. 쓰는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꽤 맞추네. 그러면 너 이건 아니? 빙거 모릅니다. 쪽팔리네요. 자, 그럼 보시면 이 링이라는 글자가 시험에 잘 나오고 제가 이제 기출 분석을 했을 때는 2017년도 이후 정도부터는 이 단어가 좀 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쌤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저한테 혼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귀에 딱지 않도록 말합니다. 요즘의 대세는 링이다. 알겠죠? 링을 모르고 시험장 들어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들으면 뭐가 나온다? 자다가 점수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잘 한번 지켜뒀으면 좋겠습니다. 단수 문형이 나왔어요. 그럼 쉽다는 얘기잖아요. 안 쉬웠어요. 왜냐면 어휘가 어려웠거든요. 이놈의 요즘에 어휘가 진짜 발목 잡고 있죠. 그래서 어휘를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단어를 제대로 안 외워도 급수가 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한 5, 6년 전. 지금은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휘의 굴레를. 그래서 어휘를 좀 빡세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어휘 업그레이드는 뒤에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몇들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논란이 있었던 문제 2개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인터넷상에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게 정답이 뭐냐? 그랬더니 난 이거 썼는데 했더니 맞냐? 이렇게 나왔던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70세의 할아버지가 여전히 호위에 짜의 우타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네. 그죠? 여러분 호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발음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쓰죠. 호위라고 될 거고요. 이게 될 거고 이성사정입니다. 여러분 얘도 제가 참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호위에는 원래는 한자 읽으면 활약하다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약간 활발하다고 번역할 때가 많고요. 원래는 이제 형용사로 많이 쓰이지만 요즘 시험에서는 호위가 동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호위에는 동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활약하다, 활발하게 활동하다 라고 보면 좋겠죠. 그럼 이 문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죠? 얘의 할아버지가 여기 컨트롤 보시면 호위에 짜에 우타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핑이 좀 빠르네요. 됐죠? 자, 빠른데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가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쓸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죠. 자, 여전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여러분, 여전히 정말 외우기 싫죠. 학생들이 늘 얘기합니다. 시험 치기 전에 봐야 될 거 뭐다? 부사. 왜? 안 외워지니까 끝까지 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란이 나왔죠. 이란 아니면 뭐다? 렁란도 쓸 수 있겠죠. 일단은 뭐 되겠습니다. 자, 칸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해주고요. 할아버지가 자 활동하고 아니죠. 죄송해요. 왜냐면 부사니까 주어하고 수어의 사이에 낍니다. 자, 여기서부터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런 거죠. 70세란 단어를 어디 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0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정확한 번역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아버지는 70세인데도 여전히 무대에서 활동하신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치수수의 뒤에는 뭐가 있었다? 더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더자가 들어갔어요. 자, 얘를 좀 당길게요. 자, 중국에서 더가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그죠? 나는 꾸미는 아이야.
구미는 아이니. 나는 보통 뭐다? 주어 혹은 목적어, 주어의 앞 아니면 목적어의 뒤에 왜 이래? 주어와 목적어의 앞에 넣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장 보시면 여러분, 여기 할아버지는 활동한다 라고 해서 주어와 수는 있지만 목적어는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하셔도 들어갈 자리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주어의 앞밖에 없어요. 그래서 70세라고 하는 이 나이 자체는 절대 할아버지 뒤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꼼꼼하게 외우셔야 되고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도 이제 인터넷상에 댓글 읽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명쾌하게 70세란 뒤에 더자가 붙었으니 할아버지 앞이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그 학생 그거 점수 땄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그럼 밑에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제 정답을 궁금해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자, 다음으로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학생이 생각하는 거죠. 칭은 아는데 요칭이 뭐지? 그러게요. 그죠? 요칭 자체가 모시겠습니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여기서 많이 멘붕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시겠습니다. 누구를 모시냐면 여러분,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지아빈인데 아까 붙어 있더라고요. 神秘的지아빈 하게 되면 신비한 게스트, 뭔가 베일이 쌓여져 있나 봅니다. 지아빈 하면은 자, 신비한 게스트보다 베일이 쌓여 있는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가 되어 있고,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앞에다가 이것만 쓰면 됩니다. 또 이렇게 되네요. 되나? 시아미엔. 자, 보시면 자, 神秘的嘉宾. 여기 들어가는 게 시아미엔이라고 해서 시아미엔. 이게 다음으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비한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면 되겠고요.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下边有请神秘的嘉宾. 더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었네요. 깜빡했네요. 뭐가 있으면 덩창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좀 어저께 제가 빼놨는데요. 이게 좀 이 문제가 어렵긴 했을 겁니다. 왜냐면 덩창이란 단어도 많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신비한 게스트, 약간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게스트분을 모시겠습니다. 모셔서 등장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약간 좀 이제 연동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그죠? 단문이 어딨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쓰기 1영역에 나왔던 단어 5가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쓰기 1영역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시험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원래 이랬거든요, 여러분. 시아올리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디카오가 나왔어요. 근데 이 대신에 뭐가 나왔습니까? 디카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단어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뭐다? 티성 시아올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장소 이름 뒤에 웨이 위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 위치하다. 저 틀 외워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나왔죠? 링른.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링런 페이프라고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 시험 이렇게 나왔겠네. 랑런 맞아, 페이프 이렇게 나왔을 텐데 나온 게 뭐다? 링런 징페이라고 나왔었죠. 자, 모르는 단어지만 이 페이란 단어를 페이프에 봐서 봤던 거 기억한다라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벼다, 마지막 문제죠. 벼다 하게 되면 표현하다, 그죠? 이것도 고정조합으로 외워놓으면 됩니다. 벼다, 그죠? 화이니엔이라고 하시면 그리움을 표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벼다 뚜이 쉐이드 화이니엔 하면은 누구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다. 누구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까요? 뚜이 마마, 그죠? 자, 마마, 엄마에 대한 그리움. 워 뚜이 마마 더 화이니엔 하게 되면 내가 엄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리움. 이렇게 생각해서 문장을 또 작성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배열이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쓰기 2영역을 여러분이 이번에 단어가 쉬웠거든요. 근데 쉬운데 괴로운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신,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문제죠. 쥐엔이라는 기부하다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이 단어 사실 알고 들어가야 되는 단어거든요. 왜냐면 쥐엔이라는 단어는 어디 잘 나온다? 듣기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재난 지역에 기부하다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저 단어를 안 외우죠. 여러분, 이 단어도 HSK가 외우기 좋은 단어입니다. 왜냐면 이 글자가 왠지 이제 학생들의 발음이 쥐엔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뭐 위엔이나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 듣기 시험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기부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단어 때문에 아마 99번 쓰기 어려웠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거의 이 단어밖에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단어는 뭐다? 골라서 외우지 마라. 됐죠? 이게 한 번 더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쓰기 이영역. 100번 그림을 똑같이 쓰지는 않고요. 해변가에서 3명의 아이가 이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적중 포인트라고요. 자, 여러분, 쓰레기를 줍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은 장문을 2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이 장문입니다. 뭐가 나왔냐면 이번에 독해에도 이 지문이 나왔어요. 이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단어 인강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게 뭐가 아니냐 여러분, 요 단어입니다. 원밍이란 단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문명이 되지만 중국어에서는 교양 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교양 시민, 교양 있는 시민이라고 해서 약간 좀 배운 자죠, 배운 자. 요런 걸로 제가 장문을 썼어요. 왜냐면 기출을 분석을 하다 보면 줄 서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에 서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담배 피는 게 나오는, 담배 피는 건 건강으로 가도 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장소에 담배를 피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교양 있는 그죠? 아니 약간 좀 성숙한 시민으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런 것들을 건강으로도 쓰기도 하고 가능하다면은 이런 걸로 지켜라. 이렇게 교양 있는 시민으로 써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양 있는 시민에도 이제 쓰레기 줍는 게 나오고요. 쓰레기 줍는 항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지간하면 환경보호 관련된 것들에 있는 그림에도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 장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날 좀 필이 왔다라고 하면 쓰면 되는데 지금 수업 듣는 학생은 이제 원밍 시민을 좀 많이 썼더라고요. 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아마 잘 쓴 것 같은데요. 뭐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怎样成为一个文明市民呢? 그죠? 항상 템플릿이 있죠. 그래서 보면 템플릿이 여러 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문화 시민이 될 수 있을까? 교양 있는 시민,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을까? 其实很简单. 사실은 간단하다라고 돼 있고 그 뒷부분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문을 외운 학생들은 아마 잘 외웠다라면 5분 안에 이 문장을 완성하시고 30점, 글자 몇 개 틀렸으니까 한 27점, 뭐 20, 그 정도 아마 받아갈 수 있겠죠. 잘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 잘 외운 학생들은 저번 달에도 학생들, 뭐 그런 학생 있었죠. 3주 수업 듣고 장문 수업 83점 나오는 학생이 있거든요. 얼마나 딸딸딸 외웠겠습니까? 정말로 자랑스러운 저의 학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면? 문장을 잘 외운다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적중 포인트 수업하는 분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총평입니다. 전반적으로 단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5급을 넘어선 단어가 많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쭉 어려울 겁니다. 독해 1영역. 그리고 변화하는 장문 1영역의 어휘. 어휘도 보면 이제 예전의 단어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티가오보다 아까 티성이 나왔고 페이프 말고 뭐다 징페이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징페이는 5급 단어 아니거든요. 구석진 곳에 등장하는 장문 이의 어휘 맞습니까? 아까처럼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좀 단어가 좀 까다로운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 GN 같은 경우도 5급 단어 있지만 이제 여러분 잘 모르는 단어도 그런 것들 좀 나오죠.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보면 뭐 지진 같은 거라든지 뭐 종얼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한번 기억해 놓겠습니다. 마지막 강박 솔루션입니다. 뭐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충 공부하면 점수도 대충 받는다. 그죠? 그 다음 뭐다? 문제를 이상하게 풀면 점수도 이상한 점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다? 그냥 여러분 원래 하는 대로 정석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입니다. 시험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진화할 때입니다. 진화를 거부하는 자 한 번 더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오프라인에 강의하고 있는 학생들,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 이 짤강 잘 보길 바라고요. 혹시 앞으로 만나게 될 학생들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꼭 같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로 YBM 강박 HSK 박현정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